요즘처럼 더울 때는 해수욕장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다를 너무 사랑해서 10년 동안이나 살았나? 그건 아니고요. 스노클링에 취미가 있다거나 바다 수영 좋아하거나 서핑에 취미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한테는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주차장에서요. 의문의 남성이 노숙하고 있다 이런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10년 전에 전입신고도 없이 대전에서 제주로 이주한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삼양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요. 주차선 2개에 걸쳐서 차를 세워놓고 이 자동차 안에서 혼자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더우나 추우나 차량 내부에 스티로폼으로 침대까지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한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차량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나마 밤에 생필품이 필요하면 종종 외출하는 이 정도로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효승 의원님 보니까 이제 10년 전에 제주 내려서 쭉 와서 차량에서 쭉 생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왜 차량에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차량 안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적지 않은 불편함을 좀 줬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일단 차량 상태가 주변에 봤을 때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꽤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일단 이 50대 남성의 승용차 한 곳에 장기간 세워뒀다고 그랬죠. 운행은커녕 시동조차 건 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 이미 타이어는 펑크가 나 있고 차체 외부도 부식이 매우 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운행은 불가하고요. 시동도 사실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어는 펑크 났고 차 내외부 부식이 굉장히 심각한 건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참기 힘든 악취가 나서 주변 피해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 남성이 왔을 때는 아마도 폐차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이 차량은 남성 본인의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근데 차 상태가 저 정도면 저기서 생활하는 남성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추워서 걱정이고 여름에는 더워서 걱정인데 올해 이제 최악의 상태가 된 이유는 올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더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는 거의 뜨거운 햇빛에 하루 종일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제 추측에 저 분이 저 차 안에서 살게 된 이유는 진짜 죄송하지만 저 차밖에 남은 게 없어서 그럴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터전을 떠나서 제주도에 마지막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차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기름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렇게 된 거지요. 그럼 우리도 생각하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저런 분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 제도가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저기서 벗어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심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기력이 이렇게 방치되다가 보면은 특히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진짜 열사병으로 건강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주시 측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2018년도부터 노숙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사례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 거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못하고 모니터링만 실시하다가 이번 하반기 5월 말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강 상태가 조금 악화됐다 보니까 건강검진 진행이라던가 정신건강,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관련해서 병원 동행 같이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잘 계시는지 안부 확인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래서 이제 제주시 측에서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장시간 방치된 이 차량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50대 남성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제주시 측에서 지난 2018년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 남성을 상당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도움도 줬던 것 같아요. 매달 4번씩 부식을 전달하면서 이 사람을 관찰을 했던 거죠. 별다른 일자리 같은 것도 없이 주변 지원으로만 겨우 이제 끼니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정도였고요. 생필품 지원도 하고 주기적으로 안부도 묻고 또 주민센터나 지구대, 관계기관 이렇게 공동 협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관계 형성이랄까요? 이런 거를 시도를 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그 설득 과정이 어느 정도나 유효했을지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김효성 기자님,
이 남성은 왜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이 해당 남성을 발견한 제주시에서 남성에게 주거지도 제공하려고 했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주변의 도움은 모두 거부한 채 막무가내로 차량 생활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네. 이유에 관해서는 당초에는 여자친구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남성이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당초에는 여자친구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라고 알려졌고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파이터 취재팀이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사실이 아니었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자친구 유무에 대해서 확인되는 부분은 없고 지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분이 직접 언급한 부분도 없으세요. 그리고 지원 수락한 이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개인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없고요. 허지연 변호사님,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연고도 마땅히 없어 보이고 지금 건강 상태를 봐서는 당장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작동해서 이 사람 좀 도와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에 제주시에서 남성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가봤더니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어서 건강에 걱정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 측에서 지속적으로 남성을 설득을 했고 지난달 남성이 도움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사를 드디어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통합 돌봄팀에서 고난도 사례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거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도 일단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적인 안전망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었다고 하고요. 차량도 지금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폐차하고 말소하는 과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고 제주 가치돌봄 도시락 지원 등을 연계해서 일상 회복을 도와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남성이요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요건이 된다면 임대주택 지원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 접촉에 대한 불안감이나 무기력증이 너무 심각한 상태고 네. 차량 생활을 거의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료원의 고독사 예방사업과 연계한 의료 지원까지 병행을 해서 일단 이 남성이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찾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조금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도 마련이 되면 일자리를 찾아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